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일까입니다. 누구일까님, 저희가 지난 4번의 에피소드에 걸쳐 피지컬 AI 시대를 집중적으로 다뤘었죠.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열리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잠시 짚어주시겠어요? 네, 엘리님. 저희는 피지컬 AI를 기반 인프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상업화 모델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AI가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액션 모델의 등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효율 컴퓨팅과 SMR 같은 차세대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에는 7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피겨 AI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미 제조업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보택시 시장 역시 웨이모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440억 달러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AI 물류혁명과 맞물려 9천억 달러 규모의 자율배송 시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피지컬 AI 시대의 투자는 이 모든 기술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과 엔비디아 같은 핵심 인프라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죠. 기술의 병목 현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피지컬 AI가 우리의 물리적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AI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영역, 바로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혁신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살아있는 지능, AI 바이오 혁명입니다. 네. 오늘은 AI가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질병 진단과 치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들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분석에 참고하고 있으니 활발한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저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대시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포트폴리오는 핵심 성장 동력인 코어,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그로스, 그리고 초기 단계의 혁신 기업인 디버시파이드로 나뉩니다. 코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은 엔비디아가 차지합니다. AI 바이오 혁명을 포함한 모든 AI 기술은 엔비디아의 GPU 컴퓨팅 파워 위에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AI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엔비디아의 인프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로스 포트폴리오에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인텔리아,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같은 기업들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AI와 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 연구소로 신약 개발 속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아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데이터를 증명하고 세계 최초의 치료제를 상용화시킨 선두주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시파이드, 즉 위험 분산 및 미래 기술 분야에는 앱사이 같은 기업들이 있군요. 네. 앱사이는 AI를 통해 치료용 항시를 설계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습니다. 아직 성장 초기 단계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라이나 제너레이트 바이오 메디신스 같은 비상장 유망주들도 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누구일까님, 오늘 주제가 살아있는 지능인데 사실 조금은 낯선 개념입니다. AI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을 넘어 살아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AI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엘리님. 살아있는 지능은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넘어 바이오 기술 및 센서와 융합해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심지어 진화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디지털 정보 처리와 생물학적 시스템 간의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별 기술만으론 불가능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역량을 만들어냅니다. 피드백 루프라는 말씀이 어려운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설계합니다. 그러면 자동화된 연구소에서 이 단백질을 실제로 합성하고 세포에 투입해 반응을 관찰합니다. 이 관찰 데이터가 다시 AI에게 전달되어 기존 설계를 개선하는 과정을 수백만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체 시스템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최적의 해결책을 향해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마켓즈 앤 마켓즈 2025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5년 216억 달러에서 2030년 1106억 달러로 연평균 38.6%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 변화에 올라타기 위해 우리는 이 분야를 적극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유명하죠. AI가 이 비효율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단백질 구조 예측과 자동화된 실험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3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핵산, 이온 등 다른 생물 분자와의 상호작용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매우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025년 9월 알파폴드3의 코드인 비상업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서 완전한 상업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알파폴드의 상업화는 구글의 자회사인 아이소몰픽 랩스가 담당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이소몰픽 랩스는 알파폴드 기술을 활용해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같은 거대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신약을 개발 중입니다. 2025년 2월 노바티스와의 협력 범위를 기존 3개 타겟에서 6개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잠재력을 거대 제약사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방금 타겟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타겟이란 약물이 작용해야 할 우리 몸속의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핵심 지점을 뜻하는 것이죠. 아이소몰픽 랩스는 AI를 이용해 이 타겟에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리커전 파마슈티컬즈의 자율주행 연구소는 AI가 설계한 후보 물질을 로봇이 자동으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가 분석하는 전 과정을 아동화했습니다. 2025년 2분기 리커전의 매출은 1920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연구개발비로 1억 2860만 달러를 지출해 1억 719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AI 신약 개발 기업의 고비용 R&D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높은 잠재력만큼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시장이군요. 하지만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리커전, 아이소몰픽 랩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적극 매수 후 장기 보유해야 할 대상입니다. AI 신약 개발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가깝다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질병을 완치하거나 아예 예방할 수 있는 궁극의 기술로 불립니다. 이 분야의 경쟁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유전자 편집 시장은 이제 막 상업화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2025년 1분기 기준 세계 최초의 크리스퍼 치료제 카스게비의 상업화에 집중하며 전 세계 65개 이상의 치료센터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주가 수익률이 40%를 넘어서며 시장의 기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는 체내 직접 치료 방식인 인비보 치료제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3년간의 추적 데이터에서 발작 감소 효과가 98%에 달하는 강력한 효님을 입증했습니다. 방금 인비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인비보는 라틴어로 생체 내에서라는 뜻입니다. 환자의 세포를 밖으로 꺼내 유전자를 편집한 뒤 다시 주입하는 방식과 달리 치료제를 직접 환자에게 주사하여 몸 안에서 목표 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더 발전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빔 테라퓨틱스는 기존 크리스퍼 기술보다 더 정교한 염기 편집, 베이스 에디팅 기술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주가는 약 16% 하락하며 다른 두 기업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상업화 속도와 임상 데이터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군요. 최초 상용화에 성공하고 강력한 현금 약 18억 6천만 달러를 보유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가장 발전된 기술의 임상 데이터를 가진 인텔리아는 적극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반면 빔 테라퓨틱스는 기술의 잠재력은 인정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두 가지 현실적 장벽은 규제와 비용입니다. 먼저 규제를 살펴보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AI법 EU AI 액트는 의료 AI를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인간 감독, 투명성 확보 등 매우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반면 미국 FDA는 사전 결정 변경 통제 계획, 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이라는 유연한 규제책을 제시했습니다. AI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며 성능이 개선될 때 매번 재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허가된 계획 안에서 자율적인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PCCP, 이름이 복잡한데요. 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결국 AI의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인정한 규제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비용입니다. 앞선 언급했던 리커전은 한 분기에만 1억 달러가 넘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합니다. 앱사이는 2025년 7월 6,4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운영자금을 2028년 상반기까지 확보했지만 이는 그만큼 현금 소모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규제의 벽을 넘고 상업화 성공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것이 핵심이군요.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여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누구일까님, 오늘 다룬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는 AI가 바이오 기술과 만나 탄생한 살아있는 지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AI는 단백질 구조 예측과 실험 자도화를 통해 신약 개발의 속도와 비용 공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전자 편집 기술은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질병을 완치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연평균 38.6%씩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제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술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바이오 혁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대한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각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의 경쟁력,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금력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네, 누구일까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투자 전략을 재현하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는 이 혁명의 가장 안전한 핵심 투자 대상입니다. 적극 매수 후 장기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인텔리아처럼 상업화와 임상에서 성과를 증명한 기업들은 성장 투자로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을 권합니다. 적극 매수 의견입니다. 셋째, 리커전, 앱사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높은 잠재력과 높은 위험을 동시에 가진 만큼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할애하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들 역시 적극 매수하되 분기별 실적과 현금 보유고를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살아있는 지능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릴 거대한 패러다임입니다. 이 혁명의 초입에 서 있는 지금 기회를 알아보는 당신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AI가 바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분석을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